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오늘은 그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인데 누구나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관련된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여기 있어가지고 그게 참 감사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과 자, 두 번째입니다. 자기 아들하고 그러니까 자녀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하고, 그 두 개를 만일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두 개를 그러니까 서로 대치되는 건 아니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만일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인생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과 자기 저는 아들 하나 있으니까 자기 자녀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면은, 저는 당연히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그래서 주말 부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 사업을 할 때는 부산하고 이제 서울 쪽에, 대구 쪽에 이제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은 공장이 있는 쪽에 본사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인사 업무를 했으니까 그쪽에 있었죠. 근데 처음에는 21세기 기획단으로 같이 시작됐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투자 때문에 회사가 나눠졌습니다. 부산에는 자동차, 대구에는 상용차 이렇게 있어서, 저는 대구가 고향이니까 삼성 상용차에 있었습니다. 한 5년 정도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이제 CJ에서 인사팀장 지금 오면 시켜준다 이렇게 이제 해서, 또 그런 게 좋은 기회라서 제가 이제 CJ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옮기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때 아직 아내는 좀 덜 회복되고, 또 서울 집값도 비싸고 이래서, 아내는 이제 대구에 이제 처갓집 근처에 이제 저희들 살고, 아들하고 살고, 저는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로 계속 주말마다 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 아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었죠. 제 아내하고는 제가 애틋한 그런 게 있었지만, 아들이 성장하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제가 아들과 함께 있지 못한 그 공백 기간들이 지금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에 막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새벽에 가가지고 막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또 일하다가 다시 새벽에 출근하고, 막 이렇게 진짜 출근 막 할 때는 제가 처음 인사팀장 돼서는 새벽 2시에도 출근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새벽 2시 출근해서 두드리니까 문을 수위가 이제 수위 봐주시는 분이 문을 못 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앞에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녁 늦게 퇴근해서 열정이 불타오를 그럴 시기가 있었습니다. 열정이 지금도 불타오르지만은,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제 아들하고 많은 시간을 어릴 때 보내지 못했다는 게 참 후회됩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면은 어떤 걸 선택하실 것인지 제가 여쭤보고, 아들하고 더 친해지는, 아들하고 좋은 추억을, 특히 어릴 때 더 많이 만드는 것을,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 잠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짧게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의 30절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첫째, 둘째, 셋째 그 상관은 없고,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혁찬이는 제가 권혁찬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어릴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이래 다닐 때 이야기하는 게,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혁찬이는 무조건 내가 이야기하면 반대한다. 아버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항하고 반대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걸 내가 이야기했던 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를 발견하게
하곤 했다. 이제 발견했다. 항상 하더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좋게 보신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아버지 말씀 주시더라도 좀 그게 내한테 안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때 막 바로 아버지 앞에서 좀 그건 아닙니다 하고 막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이제 아무래도 형은 첫째니까 아버지가 엄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더 하셨던 거고, 저는 이제 형 뒤에 이제 우산에 있어 가려가지고 조금 더 이제 단계가 더 내려갔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거죠. 형은 첫째니까 막 아버지가 막 그 사랑을 쏟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윽박 지르고 아버지가 많이 강압적으로 많이 하셨고, 그 열정을 아버지가 형한테 거의 대부분 쏟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사실 훨씬 적었죠. 그리고 내 막내 동생은 이제 그 훨씬 적어가지고 차라리 아버지가 어릴 때 100원도 주고 귀여우니까 더 그렇게 해서 편하게 이랬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또 각자 또 동생은 또 다르게 이제 또 느낄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제 그 이야기 하신 게 생각이 자주 나요. 그러면서 어릴 때 아버지가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한테.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은 아버지하고 추억이 있는 거죠. 아버지하고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가 그 막 잔소리를 많이 하셨죠. 성경을 이제 펼쳐 놓으시고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그때는 좀 참 힘들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많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더 오래 살았죠. 아내하고 산 그 기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지금 아내하고 더 제일 많이 살았죠. 아내가 제일 많은 추억이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하고도 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추억이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정말 함께 많은 시간을 했던 거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삼형제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뭐 한평생 가장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삼형제를 그냥 사랑하셔가지고 모든 아버지의 관심이 우리 삼형제에게 있다. 이 관심이 지나치셨죠. 그렇게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버지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도 이 말씀이죠. 그럼 참 역찬이는 뭐 그랬다. 여기도 성경에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도 또 마침 둘째고 이래서 아버지 하신 말씀을 이 구절 읽으면서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셨구나.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은 내가 대화도 하고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좀 이야기도 하고 그럴 걸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하고는 이제 전화로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오늘도 이제 그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어머니하고도 좀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내려가서도 같이 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 생각도 더 나네요. 아버지 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에서 이 보면서 이제 아버지가 생각난다는 거 이런 거 이제 어머니가 읽던 성경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생각나고 아버지 생각나고 이게 추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뭐 이제 부모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하고 더 많은 추억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저를 좀 인정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를 인정해 주신 게 아니 그래 혁찬이는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안 듣는 것 같지만 나중에 듣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에 대한 더 사랑도 더 생겼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티븐 코비가 자기 아들이 조금 부족한 아들이 있었어요. 좀 사람이랑 부족한 게 없죠. 근데 이제 그 코비하고 코비의 그 아내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코비는 이제 스티븐 코비가 성우와 세븐 헤빗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 전문가입니까?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그런 자기 자식을 존중하면서 막 이렇게 존중해 줬죠. 존중하면서 많이 케어하고 돌봐줬죠. 근데 그럴수록 나빠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돌봐주면서 잘해줬죠. 잘해주면은 그 아들은 이렇게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너는 부족하다. 아버지가 계속 너는 부족하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부족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는 케어한다고 돌봐준다고 그랬지만은 자녀가 볼 때는 아버지가 나를 부족하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아버지한테 부족하다 생각하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있는 그 도서관에 그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에 거기 갔었어요. 거기 갔으니까 그림책으로 특화된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거 보니까 알사탕이란 그 그림책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책이죠. 저도 전에도 들어보았고 했는데 이번에 그 알사탕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감동적이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막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책 한쪽이 다 그냥 잔소리입니다. 아버지 전부 잔소리가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직접 입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다음 장에 이제 이 아들이 알사탕을 그 마법 알사탕을 먹습니다. 그건 이제 상대방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알사탕이죠. 그리고 그걸 탁 먹으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자기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고 아버지 등이 자기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등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에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겉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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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심쿵심쿵. 아버지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는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해가 내 싫은 소리 막 엄청 해가지고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막 듣기 싫어 이랬는데 어때? 그 아버지가 설거지하는 거. 근데 저도 보면 아들이 먹는 거 설거지 하거든요. 계속 설거지 합니다. 계속 아들이 먹으면 설거지하고 제가 아침에 이제 그 온 집안 식구 설거지는 제 담당이니까 우리 아들이 저녁에 한 번씩 들어오더라도 아니면 중간에 이제 일하다 오고 이래 하더라도 설거지 안 합니다. 그냥 이제 먹고는 이제 그냥 놔두죠. 그럼 제가 다 치웁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이 먹었는 그 아들이 또 어리니까 그 알사탕에도 아들이 먹었는 거 아버지가 설거지 하고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 때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설거지 안 했죠. 저희 삼형제가 다 설거지 했습니다. 어릴 때도. 뭐 그거는 시대가 달라진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설거지하고 있는 알사탕의 그 그림 보니까 저는 익숙한 거예요. 당연히 설거지 하는 거죠. 설거지 하는데 그 마음 뒤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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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티븐 코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 실수하는 것은 내 아들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준다고 하지만은 은연중에 내 많은 내 겉으로는 존중하고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아들이 느낄 때는 내 그 마음 속에 그 우리 아들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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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참 아들이 완전한 인간인데 부족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하면 잔소리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아버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제가 또 새롭게 인생을 살면서 깨닫고 또 실천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100%는 아니었다는 거죠. 저한테. 아버지가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은 그런 아버지는 또 저 자신이 또 여러 가지로 깨닫고 이랬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식이 나의 어떤 종속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누구나 자식이 부족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제가 느꼈던 거잖아요. 당구 우리 아들이 칠 때 어릴 때부터 아들하고 같이 당구를 쳤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처음에 30 칠 때 그때 제가 150, 200 쳤거든요. 교거리가 개판인 거예요.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그래서 내가 막 훈계를 하려다가 그러면 아들하고 관계만 더 나빠질까 봐 당구 칠 때는 그냥 당구를 쳤어요.
그러니까 같이 치자고 그랬겠죠. 그런데 나중에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아들이 저보다 더 잘 치는 거예요. 귀걸이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야 잔소리 하는 게 참 필요 없는 걸 수도 있다. 뭐 그렇지만 나중에 깨달은 게 참고를 하도록 이야기를 해줘야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아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들에게 사랑으로 내 아빠의 경험들도 아빠의 생각들도 참고해라. 이렇게 이제 후배들한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아무래도 후배들은 더 존중하는 부분들인데 아들한테는 막 그 잘못된 그런 것들이 조금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완전히 잘못된 거고 깨달았는 게 제가 후배 하나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후배 중에 이제 한 명 있는데 제가 현업에 있는 친구인데 막 노조 만들려고 했던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를 이제 스카웃해서 인사 업무를 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났을 때 하나만 물었습니다. 좀 무섭게 생겨가지고 선배는 안 때리느냐, 상사는 안 때리느냐 이랬더니 상사는 안 때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로 스카웃했습니다. 그래서 뭐 현업에서 노조 만든다 그러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 생각은 있는 친구구나. 그렇게 했고 또 제가 믿는 그 친구가 이제 추천을 했죠. 이전 인사팀장, 전전대 인사팀장이 추천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발탁해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아주 잘했죠. 지금도 인사팀장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야단을 많이 쳤어요. 많이 쳤는데 야단을 쳤는 게 이렇게 쳤어요. 뭔가 하면은 그 친구 이름이 추봉훈인데 내가 추봉훈이가 현장에서 인사로 올라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 회사는 달라진다. 우리 회사 인사가 달라질 뿐만 아니고 우리 회사의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고 현업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가 이렇게 하는 게 현업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야단을 많이 쳤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야단 잘 많이 치고 했지만은 제 마음에는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야단 칠 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대단한 주봉원이 그 현업에서 기대하고 있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부족한 거는 이런 거였죠. 인사의 실무적인 부분들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안 해봤고 현업 쪽에서 오래 했었으니까 그 친구의 자질이나 또 애티튜드나 그 안에 있는 깊은 품성이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열심히 열정 이런 것들 넘치잖아요. 훌륭한데 다 인정하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서 그걸 이제 인사에서 제도적으로 풀고 또 그 대응하는 이런 것들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 야단 치면은 근데 야단을 쳤지만은 실제로는 칭찬을 한 것 같아요. 니는 연합에서 기대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만큼 그런 인간 아니냐. 근데 네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던 거는 네 잘났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자, 제가 추봉훈이한테 했던 거, 그 다음에 추봉훈 팀장님한테 했던 거, 지금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인사팀장이 됐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죠. 제가 존경하고 참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야기했던 거, 그건 뭡니까? 혁찬아, 너는 내가 이야기하면은 그 말 안 듣다가 겉으로는 안 들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 네가 다 하더라. 저한테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 말이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가 더 좋고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아들 제가 보면은 아들한테 내가 스티븐 코비처럼 겉으로는 케어하지만은 뒤로는 니는 부족하다, 니는 부족하다, 니는 부족하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장점이 고집이 셉니다. 지 고집이 생각하고 지 소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를 부족하다고 뭐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그걸 방어를 하고 아니야 나는 훌륭해 아니야 나는 훌륭해 아니야 나는 훌륭해 이렇게 이제 내가 맞아 내 방향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합니다. 그게 고집이 있는 거죠. 그냥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 제가 이제 고집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뭐라 그래도 이렇게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뭐 제가 원래 소신이 있는 편이죠. 직장 생활에도 그랬습니다. 상사들하고도 있어도 제가 다 상사들의 말을 그냥
잘 듣는 편입니다. 대부분 수용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수용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의견을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런 성격이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 아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담하기도 하고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이야기했던 거 그 당시에는 내가 내가 거부가 있고 그래서 내가 반발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빠 말이 다 맞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야기했던 거를 이제 거꾸로 들은 거죠. 야, 우리 아들도 나하고 이제 비슷한 그 성향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것들이 근데 저는 참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하고 이제 저도 코칭 배우고 막 이랬는데 아들하고 대화할 때는 막 강하게 좀 막 그럼 지 마음이 아프도록 막 찌르도록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그래가지고 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응?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아들은 대화를 하고 싶어 했지만 나는 막 강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들이 한 행동이 못마땅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그 와중에서 제가 이제 결국은 우리 아들이 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줬던 이야기. 그래, 순기야, 너는 아빠가 이야기하면 안 듣는 것 같지만은 다 네가 나중에 보면 다 그거를 아빠 말을 듣고 네가 또 우리 아버지가 또 그 이야기도 하셨어요. 내가 이야기했는 것보다 네가 더 나은 방향을 네가 찾더라. 그건 참 훌륭하다 이런 말씀은 아버지는 안 하셨어요. 그냥 아버지는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면서 내가 이야기했는 것보다 너는 좀 반발하다가 내 말을 듣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 그 이상을 네가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 말이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너는 순기야, 너는 내 아빠 말을 전혀 안 듣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네가 아빠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있고, 네 처음엔 반발했지만 아빠가 오늘 생각하는 대로 하고 있고, 나중에 보니까 아빠가 하지 못했던 그 이상을 네가 하더라. 그렇게 이제 우리 아들한테 기회를 잡아가지고 해줄 생각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리고 아들이 그 이전에 이제 제가 아들하고 계속 많은 추억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 아들에게 제가 뭔가라도 해주고, 뭔가 설거지라도 해주고, 지방 청소하고, 오늘 이제 제가 와이프한테 이야기 들었는 게 이제 아들이 저는 직장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오늘 와이프가 이제 쉬는 날이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가 방을 청소하면서 지 옷을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이제 청소해서 옷이 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지 방에다가 막 옷을 이렇게 막 흩어놓거든요. 벗어가지고 막 이렇게 바닥에 다 놓습니다. 그럼 제가 쓸고 닦아야 되니까 그 옷을 이제 치우면은 좀 싫어해가지고 제가 한 군데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는 다 밑에 청소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제 자기 엄마는 또 그걸 걸어 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걸어 놓으니까 또 싫어하더라고요. 지가 놔둔 대로 돌아. 그래서 지금은 놔둔 대로 하면은 밑에 바닥이 청소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걸 옷을 한 군데 이제 모아놓고는 청소하고 쓸고 닦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빠는 그러더라면서 그걸 지 옷을 다 구겨놔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잘못했구나 싶으면서도 이놈의 자식 저 청소는 제가 아버지가 청소 다 하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반성을 하고 그 바닥에 있는 옷을 다 옷걸이에 걸어가지고 다 올려놓고 바닥을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서 아들한테 뭔가라도 해주면서 또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나중에 좀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막 많지만은 그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서로
아들도 일하는, 아들은 새벽에 일하고 저는 낮에 일하니까 서로 이제 만나는 게 조금 더 덜 만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재택근무할 때하고 또 달랐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라도 아들한테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이야기하면서 또 아들한테도 나중에 아들이 이걸 보고 아버지가 이제 좀 더 아버지하고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뭐 직접 이야기하는 것도 참고하도록, 그게 제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고 결국 추억을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에게 내가 우리 순기를 사랑하고 또 순기를 인정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아들은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 돌잔치 이런 데 가고 결혼식에 가면은 막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제가 좀 막 이렇게 열정에 차서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열심히 살았고 막 살아왔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크게 뭐 대단하다 눈에 들어오고 이러지를 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게 그 후배들 돌잔치 하는 거, 또 이제 구성원들이 돌잔치 하는 거 이렇게 가보면은 야, 정말 너무 훌륭한 거예요. 돌잔치를 하려면은 첫 번째는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어떤 학교든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직을 해야 됩니다. 취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꼭 취직을 해야 뭐 그 돌잔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 있는 친구들은 다 학교도 졸업했고 취직도 했고 그리고 결혼도 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이 많은 단계를 우리 아들이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 후배들은 이걸 다 해낸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부럽든지, 야, 대단하다. 진짜 훌륭하다. 참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참 무사히 졸업하고 취직을 또 어려운 취직을 하고 거기서 또 그 어렵다는 결혼을 하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그 자녀를 출산하고 그래가지고 또 뭐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지인들 선후배를 초청해서 이렇게 돌잔치까지 하는구나. 그 결혼식 하는 거, 돌잔치 하는 거,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부럽기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 아들도 참 이런 영광의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그 친구들 보면 대책도 없어요.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 보면은 제가 잘 아는데 5천만 원짜리 이제 그 전세 오래 전입니다. 전세 그 방을 구했어요. 집들이 가고 하니까 어떻게 됐냐 보니까 대부분 빚이에요. 빚으로 다 구한 거예요. 야, 참, 그리고 그렇다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직장이라는 게 불안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까지도 뭐 10년, 2006년 그게 이제 뭐 2007년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14년, 15년을 다들 직장 생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래 해보면은 다들 저는 이제 내용을 다 아니까 다 불안하고, 야, 참 저 친구가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험한 직장을 어떻게 잘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막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전체로 보면은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 앞에 또 이제 직장생활 1년, 2년 해나가는 거는 또 그거는 또 다른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에서 제가 참 크게 느껴지는 거는 후배들을 보다 느낀 겁니다. 깨달은 게 후배들이 내보다 낫더라는 거죠. 뭐냐면은 나는 막 후배들한테 처음엔 나는 훌륭하고 니는 부족하다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그거는 성격 이야기고 그건 스타일이 다른 건데 그 강요할 게 아니고 각자 성격으로 사는 건데 내 성격을 강요했던 거고 그 무식한 짓이었고 두 번째는 그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내보다 더 훨씬 훌륭해지더라는 겁니다. 탁월하게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선배라는 입장에서 상사라는 입장에서 나는 훌륭하고 니는 못났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야, 이거 부끄럽다. 내보다 훨씬 훌륭한 친구들한테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말도 못할 건데, 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노? 이런 막 좀 무참스러운 그런 것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 깨달았는 거는, 잘났다고 선배가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다. 그럼 선배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해야 되느냐? 상사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뒤로 이제 깨달아가지고 앞에 말을 붙였습니다. 아, 이거는 서로 우리 다 다르다. 서로 상황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또 내보다 더 훌륭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훌륭하다. 내 이야기는 참고만 해라. 참고만. 참고. 작은 참고라 되면 좋겠다. 그게 내 기쁨이다. 그래서 참고하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도 마찬가지겠죠. 절대적인 것은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후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나 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싫어하겠죠. 나 때는 그런 이런 겁니다. 그걸 싫어하는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거 안 돼. 그래 하면 안 돼.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죠. 후배들을 무시하는 거죠. 부하사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 하면 안 되고, 나 때는 이랬단 말이야. 나는 훌륭한데 너는 부족해. 이게 잘못된 거죠. 자녀한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친구가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데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가 나의 생각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는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상대방의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방식이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하면은 또 몸으로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들이 은연중에 남습니다. 그게 남고 그 세대가 개성되는 거죠. 그런 부분 쉽지 않습니다.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죠. 마태복음 21장 30절.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앞으로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해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순기야 너는 아빠가 이야기하면은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아빠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네가 더 잘하더라. 그래서 참 네 대단하다. 네 대단하고 훌륭하다. 그래서 아빠는 그렇지만은 아빠도 니를 사랑하니까 니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 그래서 아빠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빠가 니 기분 안 상하게 이야기할게. 그래 사랑한다 순기야.